행복한 삶과 마무리 장래닷컴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 즉 신주를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사당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날은 극히 일부 가문을 제외하고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보관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낼 때 종이에 글을 임시로 적어서 신주를 대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지방입니다. 즉 지방이란 종이에 지방문을 써서 고인과 조상의 신의를 표시하여 제사와 명절 차례시 사용했던 것이죠. 지방문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요,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현고 현비라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현조고 현조비라고 하죠. 그리고 남편은 현벽, 아내는 현을 쓰지 않고 망실 또는 고실이라고 쓰고, 자식은 또는 망자 고자라고 씁니다. 전통적으로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관직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직위에 따라서 그 호칭을 썼습니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모두 학생이라고 쓰고, 그 부인은 유인이라고 쓰고 있죠. 고인의 이름 표기도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부군이라고 쓰며,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씁니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그냥 이름을 씁니다. 자, 가족 관계에 따른 지방문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이 가족 관계에 따라서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의 설명은 전통적 방식의 지방문 작성 방법입니다. 요즘은 관원상제의 시대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만을 고집하여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석도 꼭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자를 모르는 세대와 딸만 있는 가정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예법에 모두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주가 되기도 하고, 장례시에 사위가 상주 역할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과거 예법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럴 때 한글 지방문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그냥 영정사진만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글 지방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신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 장모님, 장인어른, 신이. 저는 차례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조상님, 신이. 또 동생의 경우 동생, 길동, 신이 등으로 지방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